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 또 모인 건데 오늘부터 곧바로 주요 쟁점을 다루며 사실상 첫 정식 논의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대선을 40일 앞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속도를 내며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는데 먼저 대법원 상황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만에 기일을 또 잡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아침 별다른 말 없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학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뺀 11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틀 전인 22일 첫 심리를 했지만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심리가 사건 쟁점을 다룬 첫 심리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무죄로 판단한 2심 논리가 법리에 어긋난 게 있는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차례 기일을 열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의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기일 지정 등은 대법원장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빠르게 결론 낼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2020년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기일을 열고 한 달이 채 안 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이후 석 달 안에 대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시기를 확 당긴 거고 그 사례가 마침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대법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연일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또 오갔는데 이 소식은 하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나왔고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한 뒤 작심한 듯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반발했고 의원석에서도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최고였다고 외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건진 법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영향력이 더 커졌고 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이 잇따른 걸로 보입니다. 건진 법사는 또 자신이 명태균 씨와 비교당하자 체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진 법사는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은 데 대해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할 뻔했다고 화내는 대목입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JTBC 취재 결과 해당 녹취가 보도된 뒤 건진법사와 명 씨를 비교하는 말들이 나오자 건진법사는 주위에 급이 갔냐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법당에 드나든 한 인사는 JTBC 취재진에게 건진법사가 중앙의 브로커라면 명태균은 경남의 브로커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이같이 반응한 배경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달라진 정치적 입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건진법사는 과거 서울 역삼동 법당에 모이는 각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2022년 대선 이후 정권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캠프를 막후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공천을 부탁했습니다. 인사청탁도 잇따랐습니다. 한 후보자의 명함을 보내며 하느님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중간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건진법사는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 없는 기도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친분을 이용해 정재계 인사들을 연결하는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년 5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먼저 검찰 기소 내용부터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건 재임 중인 2019년 1월입니다.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와 동시에 항공업 경력이 없는 전사위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만든 이스타항공의 태국법인 회사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사위 서 씨가 취직되기 4개월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한 대가로 이사장에 오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지검은 3년 5개월의 수사 끝에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2년간 근무하며 받은 2억 2천만 원의 급여와 주거 지원비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딸 다혜 씨 부부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통해 태국으로 이주할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이 사업 면허를 얻지 못해 수익이 없는데도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다른 고위직보다 2배 이상의 연봉을 준 건 취업 특혜라고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이 전 의원과 연락해 다혜 씨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전달하거나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다혜 씨 가족 경호 계획을 보고한 사실도 공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지를 청와대라고 보고 공소장을 관할 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이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기이한 행동을 해 다른 재소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을 하기도 했다는데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들은 흉기가 될까 젓가락조차 숨겼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7살 백모 씨.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수감 첫날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는 동료 재소자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날 밤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방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잠이 깼는데 너무 마주쳤다고 무섭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게 된 것도 다 선생님 때문이라던가 시비가 붙었고 주로 묵묵하게 싸우는데 결국에는 먼저 때렸고 접견을 갔는데 얼굴이 엄청 부어있더라고요.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 5명은 젓가락조차 숨겼다고 합니다. 방에 있는 분들이 무서워서 흉기가 될 만한 젓가락이라든지 연필 이런 거 다 숨겨놨다고 해요. 해당 재소자는 매일 백 씨가 보인 이상 행동을 적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자료로 써달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법조계에선 백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이는 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석방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모범수로 살아야 되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라면은 차라리 징벌방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구치소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